2023년 1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일본 저자세 굴욕 외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 이렇게 이걸 좀 풀어보자 하는 데 대해서 내놓은 비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 윤석열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일본 강제징용을 배상하라고 하다니 이게 제3자 뇌물죄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격렬하게 말폭탄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 한국 정부를 저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인가? 역사를 모르는 자는 정치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죠. 바로 엊그제 일을 모르고 이렇게 설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돌려줄 답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 입을 다무시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그 배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이런 게 있었죠. 분명히 이름은 다릅니다. 위안부 하면 여자고 강제징용 하면 일단은 남자 그리고 여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둘 다 뭡니까? 우리하고 일본 양측의 과거사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게 한일 관계에 아주 큰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그 과거사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피해 배상을 받겠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위안부 피해자요, 나는 강제징용 피해자요 이럴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 그때는 그냥 한일 과거사 문제다. 거기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누가 이걸 문제거리로 만들었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풀고자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최초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꺼냈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하는 자다, 이거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부터 밝혀두죠. 이 제3자 변제 방식, 다시 말해서 대위변제라고 법률적 용어는 그렇죠. 이것은 윤석열 방식이 아니고 문재인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의 한국 정부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회 거기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다수당 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 제3자 변제 방식, 대위 변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강제징용이면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이면 위안부 배상 마찬가지인데 피해자 배상을 한국 정부가 하겠다. 한국 돈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방식이요. 문재인 보궐 대통령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 그런데 그 상표도 붙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문희상 방식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이죠. 2019년 11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그러니 문재인의 국회의장 맞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제 강제징용의 경우에 한국이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한 것이죠. 어떻든 그거를 국회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이 가서 했으니까 문희상 방식이라고 딱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 내놨는데 처리가 안 되고 차일피일하다가 20대 국회가 끝나고, 그래서 자동 폐기되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배상,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 입장이 어떤가? 또 문재인 정부, 그 당시 정부 입장은 어떤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문재인이라면은 이거를 일본에게서 악착같이 받아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2021년 1월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1년 1월 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위안부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가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참 판결 잘했다 이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는 달랐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과 달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인 2021년 1월 8일 이 위안부 사건, 위안부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외교부에서, 문재인 외교부에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양측 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양측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거 잊지 마라.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를 한 것이 바로 그 합의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그때 그 당시로 끝낸다 이런 것이죠. 자, 똑같은 위안부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그날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우리는 2015년에 그 한일 정부 간에 이 합의가 다 해결됐다고 인정한다. 두 가지는 양립 불가 사항이다. 이렇게 되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당신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5년에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머리를 숙여야 하겠습니까? 판결이 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판결과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법원 보고 이번 것을 번복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법원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 둘 중에 누가 머리를 숙여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같은 2021년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창일 씨를 주 일본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지명은 했었죠. 그런데 이날 정식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신임장을 수여했는데 그때 강창일 주 일본 대사, 그러니까 주 일 한국 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를 했다. 그 이야기를 강창일 대사가 훗날 본인이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일 양국이 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좀 애써달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바로 이 과거사 문제, 피해자 배상 문제 때문에 아주 극에 달해 있었죠. 자, 이거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 그게 1월 8일입니다. 같은 날. 그리고 이제 1월 17일 주 일본 대사 강창일 씨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역사 갈등 문제는 지금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위안부 이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게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죠. 그걸 이제 역사 갈등 문제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 다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자, 주 1 한국 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문재인의 사람이죠. 일본에 대고 문재인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그거 돈 일본에서 받기 틀렸으니까 한국에서 돈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주고 그저 그들 입만 막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언론이 좀 놀란 것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게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적으로 일본에게 기어이 받아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이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겠다.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때 이미 돈이 문제라면 한국 돈으로 주겠다. 사실상 이쪽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그때 쭉 찾아보면 바로 그날 강창일 대사는 수차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가면서 역사 갈등 문제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 사이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의 그 한일 정부 간의 합의, 이게 양국 정부 사이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위안부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이거 솔직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뭐 이게 이제 또 다른 사건이면 징용공 피해자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본에게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러면 법원과 문재인 대통령, 법원과 문재인 정부 누가 머리를 숙여야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2021년 1월 8일 이후에는 바로 이 피해자 배상 그 재판에서 징용공이 됐든 위안부가 됐든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며칠 사이입니다. 2021년 1월 19일 강창일 대사가 일본에 간 게 1월 20일인데 강창일 대사가 일본에서 그 주일 한국 대사로서 근무하다가 임기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일본 정부 측에서 거의 외면을 하고 있었죠. 그 이제 떠나기 하루 전인 1월 19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강창일 대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위안부 사건에 위안부 피해자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일본 정부의 재산을 우리 한국이 압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일본 정부의 재산도 되고 사건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의 재산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강창일 주일대사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어쩌면은 정치 이슈로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는 좀 잘 이용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문명국가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거 판결의 그 논거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방송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지금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이거 재산 압류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한국 외교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주일 한국 대사나 뭐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이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큰 소리 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하겠구나. 법원 판결자고 문제 있구나. 이게 이제 계속 반복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2021년 6월 11일 또 그 주일 한국대사 강창일 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물어본 것이죠. 1월 8일 그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말을 했다. 그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또 강창일 대사가 이제 특히 징용공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게 12가지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창일 대사 말이 정말 방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쪽에서 나왔겠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한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테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일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거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창일 씨가. 그래 이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쪽 기업하고 한국과 일본 양쪽 정부가 돈을 좀 내서 기금을 조성하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내겠다는 소리겠죠. 이제 이런 게 있고 한국과 일본의 양쪽 기업하고 우리 일본 정부 너희가 정 싫으면 우리 한국 정부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피해자 배상을 처리하겠다. 이런 안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문희상 의장, 국회의장의 안 그게 있고 그게 좀 가장 이른 거니까 좀 불분명하죠. 좀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 이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그 당시 정부로부터 뭐 지원을 받았든지 혜택을 받은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자들이 돈 내놔라 했던 그 일본 기업 양쪽에서 돈을 내자. 그러니까 역시 우리 한국 기업이 또 돈 내겠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피해자 배상을 하자. 계속 한국이 끼어들어 있죠. 아니면 치유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대위변제 방법. 이게 이미 2021년 6월에 주일 한국대사 입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이게 무르익어 있다. 대위변제 방안 그때 나온 것이죠. 이재명 대표 이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기억과 그 양심은 싹 묻어두고 윤석열 입에서 나왔으니까 윤석열 냅다 치자. 이렇게 단견을 가지고 나선 것입니까? (2021년 6월 11일에) 강창일 대사는 일본 아사히 신문하고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7일, 1월 8일이 아니고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이 이전에는 배상해라 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창일 대사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창일 대사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번 이 각하 판결은 이전의 판결과 다른 완전히 입장이 반대인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내린 것이다. 정당하다는 이야기이죠.
한국은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정의로운 판결이다. 지난 1월 8일의 판결, 정의롭다기보다 존중은 하는데 우리가 그때도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도 변명하는 겁니다. 2022년 6월 23일 이게 이제 SBS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창일 대사. 이때가 이제 돌아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좀 내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소개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싸움을 거는 입장이었죠.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2021년 1월부터 보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전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 12월 28일 연말입니다. 그때 문재인의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 이런 걸 내놨는데, 그걸 두고 그 당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2015년 한일 합의, 한일 양 정부 간의 합의, 그것 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뒤집었죠. 2015년 한일 합의, 그게 공식 합의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피해자들 집단, 거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러냐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 강창일 대사 말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안에 강경파들이 있어가지고 그 강경파들이 이 대일 문제를, 대일 과거사 문제, 일본과 싸우는 이거를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의 편을 든 것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강창일 대사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면, 그러면 2017년 그때도 그게 문재인의 뜻이 아니었구나. 뭐 외교부 하면 뭐 강경화, 또 청와대 안에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강경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창일 대사는 이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의 그 한일 관계 아주 현안, 이게 바로 과거사 문제, 저게 그 커다란 장애물로 놓여 있는데, 이 강제동원 문제, 징용공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은 일본 정부 재산 현금화하는 거 그거 안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뭐 나중 문제는 나중이고, 바로 지금 말하는 대위변제 방식, 이게 우리 정부가 하려는 방안이다. 시종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1년 1월부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때 나온 게 이미 문희상안은 그보다 먼저 나왔고 계속 대위변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한 해 뒤로 전으로 가서 2021년 10월 6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이게 이제 묶여 있다고 했죠. 한일 관계에선 이게 내내 그게 그겁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대신 이 배상금
돈을 갚는 대위변제가 어떻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 국정감사장에 나온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문재인 정부도 그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좋다고 그러고 국회의장 좋다고 그러고 문재인 좋다고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미 이재명 대표 2021년 일을 전혀 모르고 지금 세상에 처음 나온 대위변제안인 줄 알고 그게 뭐 제3자 뇌물죄 이러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습니까? 그렇게? 그때 공격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라든지 한국 정부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 여권 여기 전부 뜻이 지금 대위변제로 해결이 됐으면 이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정부와 다르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다르다.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진짜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판결, 이 이제 판결의 입장을 보면 알겠죠. 과거사 문제가 과거에 끝났다. 혹은 안 끝났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 2021년 1월 8일 그 위안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 이전까지 봅시다. 1월 8일 이전까지. 2018년 10월 30일 이게 아주 컸죠. 2013-613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 원고 승소입니다. 청구권 있다. 2018년 11월 29일 2015-420 대법원 판결. 같지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 8일 2016 가합 505-092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게 다 청구권 있다.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1월 8일 판결이 나온 당일에 외교부 논평 나왔다고 했죠. 외교부 논평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거 혹시 까먹고 있느냐? 과거사 문제가 과거에 끝났다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난 1월 8일 위안부 승소 판결 솔직히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1월 8일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있은 게 4월 21일 판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2021년 4월 21일 2016 가합 580239 서울중앙지법 판결인데 소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뭐 쉬운 말로 원고 패소. 패소도 패소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6월입니다. 2021년 6월 7일 2015 가합 13718 서울중앙지법 판결 소각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건 한 건 가지고 왜 그 전의 판결, 왜 1월의 판결과 4월의 판결이 다르냐? 왜 그 전원합의체 판결과 6월의 판결이 다르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 다르냐가 아니고 1월 8일, 2021년 1월 8일 이전인가 이후인가로 나눠서 봐야 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1월 8일 이후의 판결 입장이 뭐냐? 여기에서 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논점은 그게 아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정부가 합의를 했고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법원에 소구할 수 없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구권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2021년 6월 7일 판결서에 보면은 좀 더 그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있었던 보통 다수 의견이란 말을 법원에서는 안 쓰는데 아무튼 다수 의견과 입장이 다른 의견에 있었던 거를 인용해 가면서 그것도 또 설명을 합니다. 즉 거기에 중요한 것이 1965년 8월 14일의 청구권 협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6월 판결에서 다시 한번 나온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봅시다. 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65년 8월 14일에 체결이 됐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청구권 협정이 체결이 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됐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죠. 일본에서도 똑같았습니다. 65년 11월 12일에 일본 중의원에서 비준됐고 같은 해 12월 11일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됐다. 그런 다음에 한일 양국에서 청구권 협정이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했고 바로 그때부터 발효됐습니다.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 것이죠. 유효하다. 그래 이번 판결서에서 밝힌 게 뭐냐면은 소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보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같은 청구권 협정 제2조 3에 규정하고 있다. 그게 뭐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끝냈다. 뭐가 어땠다 하지 말고 어떠한 주장, 일본도 한국도 더 이상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종료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뒤집을 수 없게 됐다고 2015년에 다시 확인한 것이죠. 여기에는 과거사기 때문에 뭐 위안부가 됐든 징용공이 됐든 또 다른 어떤 일본 제국 당시 일본 제국과의 어떤 계약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었든 총체적으로 끝을 낸 겁니다. 뭐 그래야 앞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뭐 주권 면제를 과거에는 인정 안 했다가 인정했다. 뭐 이런 법리도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한 청구권 협정, 국회가 비준한 청구권 협정, 그걸 부정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인데 안 되겠죠.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바뀌었다. 2021년 1월 8일 이후부터 판결이 지금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는 1965년 8월 14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거다. 이거를 다시 인정한 게 위안부에 대한 것이 되겠죠. 2015년에 그 양국 간의 합의. 이게 또 한 번, 그게 핵심이 아니고 원래의 청구권 협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현 정부 여권 이쪽을 저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것은 그게 자기 편리한 대로 오늘은 이게 검은색이었다가 내일은 이게 빨간색이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어떻든 지금 이 대위변제 한국 돈을 넣어서 이 문제를 어쨌든 끝을 내려고 하는, 사실은 돈이 앞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다. 12가지도 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제출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문재인 시즌2 문재인 계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걸 꺼내서 얘기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비난은 그게 좀 대상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또 강창일 주일 대사, 또 문희상 국회의장, 많죠?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서 2021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이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공식 발언을 하고 이런 게 문서로 남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해야겠죠. 저 말은 A라고 썼지만 저건 A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 발언이고 공식 발표니까. 그래서 2021년 1월 8일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더구나 이제 법원에서 제대로 된 법리를 찾아가면서 판결을 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구권 협정 그 유효함을 인정한 소각하 판결, 그러니까 피해자 배상 청구를 한 피해자에게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너희들 청구할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그 판결의 의미가 뭐냐? 우리로서는 이제 올바르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정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965년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인정한 거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한 거다. 이거 올바른 태도입니다.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부정했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재인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했고 대한민국의 입법정부와 집행정부를 부정한 거다. 반국가, 반헌법.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헌법 내란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이 과거사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히 고초를 겪었고 대한민국의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써먹기 위해서 꺼냈다가 본인이 뒤집었는데 그렇게 우리 국가는 요동쳤고 우리 대한민국은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난이 방향이 틀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온전히 지키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무엇이 옳은가 이거를 항상 그 옳은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그게 법리가 틀렸다. 해결 방식이 있죠. 잘못된 것은 이제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법정부도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존중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